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바꿔볼까에서는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즉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데요. 성인들이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한번 알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심리적으로 어떤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 건강검진의 이름은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입니다. 지난 한 달 경남에서 3명의 학생이 가정폭력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걸로 분류됐습니다. 2년 전부터 폭행에 노출됐지만 학교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 A 양은 숨지기 한 달 전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 분류됐습니다. 한 교사도 학대 정황이 따로 없었다라고 하고 담임도 학대 정황이 없었다라고 하니 지난달 21일엔 중학생 2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 학생도 여러 번 상담을 받았지만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학생 교육 활동 그리고 성격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성별 검사이기 때문에 무슨 기계에서 점수로 딱딱딱 나눠주시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 또 뭔가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처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즉 3년 간격으로 총 4번에 걸쳐서 검사를 받는데요. 초등학생 가정은 학부모가 검사에 참여하고요. 중고등학생은 이제 학생 본인이 직접 참여합니다. 검사 방법은요, 초등학생은 65문항, 중고등학생은 63문항에 걸친 객관식 자기 체크를 하는 거죠. 일종의 검사를 받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 제기가 이어질까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남 창원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경남에서만 여러 학생들이 좀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픈 사건이냐? 남해 같은 경우는요, 여중생이 부모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해에서는 중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죽음을 시도했는데 좀 안 좋은 얘기니까 좀 말이 그렇네요. 한 명은 살아남았지만 중상에 있고 한 명은 죽었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런 학생들이 이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다루냐면요,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는데, 건강검진은 뭡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 남해 여중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해 여중생 같은 경우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학기 초에 시작이 되거든요. 실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7월인데 4, 5월 달 주로 시행이 됩니다. 그때 검사를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5점 이상이면 일반 관리군, 39점 이상이면 고위험군, 이런 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좀 안 좋은데요. 남해에서 사망한 여중생은요, 2점을 났거든요. 굉장히 낮은 거죠.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죠. 왜? 높을수록 안 좋다 했는데 너무 낮아 보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김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는요, 아무런 징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징조가 발견되지 않는 검사를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저는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김해 남의 이야기, 방송 중에 한숨을 쉬면 안 되는데, 이게 아이들의 안 좋은 이야기라면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2점을 낳았다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조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데요. 조증의 반대가 우울증이잖아요. 그럼 일정한 가운데 기준을 놓고 너무 상위군도 안 좋지만 너무 아래군도 안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2점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무 아래군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아이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검사에서 보기에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요, 조금 제가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가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동 학대를 하고 있는 학부모, 아동 학대의 그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라고 했잖아요. 학대를 받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연 그거 성실하게 응답을 할까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검사 결과가 집으로 가거든요. 그럼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결과지에 과연 성실하게 응답을 할까?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해봤자 안 좋아지니까요. 또 만약에 그 학생 개인 입장에서는 우울하거나 힘들 때 이 검사 결과가 조금 약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위클래스라고 해서 학교에 보면 상담 선생님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설치된 건 아니거든요. 이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는데요. 여기서 하나 지목해 봅시다, 여러분. 상담 선생님을 찾아간다. 그럼 우리 사춘기 때는 조금만 달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찾아갈 때 낙인 이론이지,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쟤 왜 저기 가지? 문제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오고 그게 퍼지니까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교내에 있는 선생님을,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생을 정말 도우려고 하면 외부로 차라리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 학교에 있으면 상담받기 편하다라고 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낙인 효과로 말씀드렸지만 그 상담 선생님이, 교육 상담사가 있는 그 선생님이 말 그대로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힘들 때 찾아간다는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까? 쟤 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아이들의 때는요, 자존감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보다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항수가 초등학생 65문항, 중고등학생 63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심리검사에서 좀 그 정밀도가 높다라는 검사가 문항수를 되게 많이 해요. 왜 문항수를 많이 할까요? 많이 할수록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찾기 위한 건데요. 보통 360문항 정도라고 합니다. 360문항에 60문항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즉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찾을 확률도 적다라는 거죠. 적은데 학교 측이나 교육청 쪽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했다, 이게 어쩌면 저는 우리 할 도리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한 면피용은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지금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질문지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기사에 보면은요, 언론 보도에 보면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구체적으로 자살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살을 준비한 적이 있는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는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살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이 있느냐? 누가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차라리 혼자라고 느낄 때 대할 상대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질문 자체를 순화시키고 다르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한다는데 누가 거기서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근데 어떤 애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 그럼 제가 문제가 있다, 당연히 인식이 되는 거죠. 질문 자체를 보고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느냐,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 애들이 응답을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는가, 아니면 혼자라고 느낄 때는 주로 시간을 어떻게 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물어봐야지, 간접적으로 점점점 파고드는 식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런 검사가 과연 왜 존재할지도 모르겠고요. 심지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루다 보니까 이 검사가 학부모도 피곤한 거죠. 왜? 내 애가 이런 그 검사 결과 그렇게 교육 상담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게 싫은 거고, 학생도 스스로 싫은 거고, 선생님도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다는 게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거죠.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 심리를 하는 건강검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그 검사 결과지를 받고 아이들 몰래 밖에 받으러 가는 방법이 있든지. 그리고 저는 조금 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뭔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조금 크게 볼게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가지고 얘기하지만 저는 교육이 있잖아요. 과거와 달리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교우관계도 생기고요, 사회생활도 배우고 모든 관습과 규범 이런 걸 배웁니다. 학교 안에서 사회적으로. 학교 교육이 저는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든 잘 자라서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어갈 멋진 일꾼이 되도록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사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삶의 전반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복지사가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잘 보십시오. 배가 고픈 아이한테는 우리가 뭘 줘야 될까요? 밥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학용품이 필요한 아이는 학용품을 줘야 되고요. 즉 아이마다 요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일률적인 그 검사를 가지고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 심리적으로 옳다, 건강하다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고, 앞으로 또 교육을 가뜩이나 아이들도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잘 케어해서 잘 관리해서 어떻게든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많이 답답해요, 교육 부분에. 왜 그러냐, 학교 교육이 바로 서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 하십니다. 과거에 비해서 교권이 추락하고 내가 아이를 열심히 챙기고 사명감을 가질수록 조금 약간 불편한 학부모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교육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학성,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계기로 교육 전반에, 즉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될 길도 한번 모색해보고 지금 현재 학생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제도들을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도움이 안 된다라면 좀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출생아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만 명입니다. 한 세대가 30만 명이 안 돼요. 아이 낳아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지키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때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출연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지 못한 말을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경남교육청에서요, 남의 여중생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교육청 교육감분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내려갔던 거죠.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좀 화가 나고 좀 답답한 거는요, 그때가 6월 말이거든요. 지난 6월 말인데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 아프잖아요. 엄마한테 밟혀 죽었단 말이에요. 복부를 밟혀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고서 다음날 교육감의 3주년,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에서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해요. 막 일정이 바쁘다면 그럴 수 있는데 교육이잖아요. 굳이 꼭 7월, 8월, 9월에 해도 되는데 취임 몇 주년 행사는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기자회견 시작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취재간 기자회라면. 교육은요,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교육적으로 말을 하는데, 진짜 사랑하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한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아이를 애도하고 그 아이의 죽음을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의 행사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라도, 아니면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경남 전체 학교를 상대로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도 하고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창녕 아동학대 사건 터지고 나서 또 터졌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늘 긴장하고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안의 정사진은요,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거든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저는 조금 형식적이라는 부분 오늘 대학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검사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학생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닌가. 그리고 누구의 아들, 또 내 누구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이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학교 안에서 모든 학생은 평등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주어진 곳에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기거든요.
인구 걱정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아이부터 잘 지킬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